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6월 4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이 최근 선거에서 3연승을 했죠.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또 이번에 지방선거까지 이 3연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차기 정권을 다시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좀 이러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지금 막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무슨 자기 대권이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정치권에서는 항상 선거가 끝나면은 그 다음 선거를 다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대권 문제는 이 대권 구도가 어떻게 형성이 돼 나가느냐, 지금부터 5년 동안 이 여권의 역학 구도와도 상관이 있는 것이죠. 여권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일지,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세력이 어느 쪽일지, 이너서클이 어떻게 형성될지,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차기 대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세력이 결국은 차기 대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기 대권 구도를 살펴보는 것은 그냥 단순한 흥미거리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것보다는 앞으로 전국을 이끌어갈 주체 세력이 누구냐, 그래서 그것은 결국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차기 대권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오늘 제가 그것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군이 차고 넘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경선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중간에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도 있고, 또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새로 부상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권 주자가 차고 넘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사람 중에서 한 4사람을 먼저 꼽아보겠습니다. 이 4사람이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다른 주자들이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 4사람은 2027년 대선 잠룡이 될 텐데, 이 4사람을 그동안 보수 정권을 이끌어온 대통령들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현 대통령,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2의 이명박, MB, 닮은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다른 여러 가지 유사점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비교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이 이명박에 이어서 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이나 여러 가지 또 교통체계, 이런 것들의 서울시정 성과로 인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었죠. 자, 그래서 오세훈도 이번에 4선 서울시장이 됐는데, 이 서울시장 시정을 발판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제가 제2의 MB, 일단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실한 입지를 다졌죠. 오세훈,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원래 3선까지 밖에 못하는데, 그것은 연임일 때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서 했을 때 3선까지만 하지만 중간에 한번 쉬면은 다시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임 금지가 아니고 연임 금지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가능하게 돼서 4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갤럽에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날 이 17명 당선자, 시도지사 당선자 중에서 앞으로 시정 또는 도정을 가장 잘할 걸로 기대되는 인물,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1위 오세훈 꼽혔습니다. 20%를 뽑아서 가장 17명 중에서 1위. 물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20% 받아서 공동 1위로 꼽혔지만은 야당이니까 여기서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는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었고, 또 특히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59.05% 득표를 했죠. 60% 가까운데 상당히 높은 득표력인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이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25개 구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이 426개가 있는데 전부 다 이겼죠. 상대방인 송영길에게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25개, 오세훈은 다 이겼는데 25개 구청장 선거에서는 7개가 민주당으로 갔죠.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30%가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나 서울시의원을 뽑을 때는 민주당을 선택한 사람들조차 아마 중도층이겠죠. 그조차도 오세훈은 서울시장으로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의 뭐 외연 확장력 이런 것이 발휘가 됐다. 자,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홍준표 대구시장 뭐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 홍준표는 제가 제2의 박근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닮은 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세훈도 뭐 제2의 MB 그러면은 뭐 다르게 평가하실 분들도 많지만은 일단 닮은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TK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는 점에서 홍준표는 박근혜와 닮았죠.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홍준표가 대구시장 당선되고 나서 일성으로 한 말이 과거의 대구시장 입지와 전혀 다른 대구시장이 되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제가 한 두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홍준표는 대구로 셀프 하방을 했죠. 셀프 하방을 한 이 입장에서 대구에서 4년 동안 대구시장 임기 동안 물론 대구시정도 하겠지만 사사건건 시시콜콜 중앙정치에 참견을 할 겁니다. SNS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겨뤘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하나하나 비판을 하고 조목조목 따지고 이럴 겁니다. 지금 당선인 시절에 또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당선인 시절 뿐이 아니고 뭐 윤석열 후보 시절,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자, 그 연장선상에서 대구시장을 하면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의 국정 운영에 시시콜콜 개입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미래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죠. 자, 이것이 왜 이것도 박근혜 벤치마킹인데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2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졌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래 권력으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뭐 미디어법도 그렇고 또 세종시 수정안 그리고 4대강 이런 데 대해서 이명박 같은 보수 진영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견제를 함으로써 미래 권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자, 그것을 지금 홍준표가 벤치마킹한다. TK 대표주자 또 미래 권력으로 자리 잡기 위한 국정 참견 이런 것으로 자리 잡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제2의 박근혜 벤치마킹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세 번째,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새로 등장한 인물은 등장했다기보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인물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벌써 자기 대권 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일단 저는 이 닮은 점, 가능성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한동훈은 제2의 윤석열 그렇게 네이밍하기에 충분하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찰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장 강력한 실세, 야당에서는 소통용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치적으로도 최측근이 돼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탄압을 받았다는 이 점도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이 되고 나서 지금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데 과거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된 배경에는 그때 추미애, 조국 이런 민주당 사람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서 오히려 몸집이 커졌다. 그런 분석이 일반적이죠. 자, 한동훈도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점점 대중의 관심이 높아져서 심지어 한동훈 현상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무슨 액세서리 옷 이런 패션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팬덤이 생기고 있는 이 상황인데 특히 이 정치적으로 역량을 보여준 일이 몇 차례 있었죠. 인사청문회에서
김남국, 최강욱, 이 민주당의 투사들과 이 어떤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제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전투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한동훈 현상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일단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한 2년 동안 하면서 과거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 작업을 주도를 하고, 또 검찰에 대해서 검찰을 원상 복귀시키는, 완전히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시도를 2년 동안 하다가 2년 후에 열리는 총선을 통해서 정치권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사람,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는 지금 보수 정권 대통령 중에서는 모델이 없죠. 왜 그러냐면 안철수는 원래 새 정치를 표방하고 들어왔다가 진보 진영에 가담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세력과도 같이 당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중도 정당을 또 했습니다. 국민의당. 그리고 지금은 보수 정당으로 왔죠. 둘을 섭렵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안철수는 추구를 하게 됐다. 이 국무총리를 고사를 하고 국회에 재진입을 해서 3선이 됐죠. 이번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자, 지방선거 기간에 안철수는 각 지역의 지원 요체를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김원에도 그렇고 계양을도 가고 그랬죠.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 국민의당 대표였다가 국민의힘과 합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국민의힘 안에 입지를 좀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았죠. 이번 그 지방선거를.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뭐 그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권을 장악을 할 가능성,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내년 6월에 이준석의 임기가 만료될 때 당대표로서 선출이 되면은 그때는 당 안에 자기 사람들을, 그 세력을 구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권에 또 한 발짝 다가서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네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철우 경북도지사나 또 다른 시도지사들, 또 지금 5년 사이에 어느 그 정치인이 훅 튀어나올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차고 넘친다, 이런 말씀을 모두부터 드렸는데, 차기 대권 주자가 차고 넘친다, 여당에서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재인 정부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계자는 차고 넘친다. 자, 그때 이재명, 이낙연 이 정도뿐이 아니고 안희정, 김경수, 조국, 유시민 정말 차고 넘쳤죠. 그렇지만 결국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면서. 자, 그래서 국민의힘도 지금 자기 대권 주자가 차고 넘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차고 넘쳤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몰락,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